알려드리는 이민정보. 내 집 새로 꾸미기 4주차.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를 이 지긋한 팬데믹 상황에 경제적 답답함은 예전에 비해 큰 건 사실이죠. 나갈 돈은 계속 있는데 들어오는 돈은 없고, 에휴, 계속 있는 돈 깨지기만 하니 그래도 어쩌겠어요. 모두가 같은 처지인데. 한국, 필리핀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엉망이잖아요. 나라 살림도 모아놓은 걸로 쓰고 있어 지금은 피부로 못 느끼겠지만, 이미 IMF를 겪은 우리로서는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제가 처음 이곳에서 호텔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앙헬레스에 있는 한국인 호텔은 프렌드십의 한라호텔 한 개가 다였었어요. 엄밀히 따지면 4호 한국인 호텔, 1호 풀빌라형 호텔이었는데, 아리랑 호텔과 프린스 호텔은 이미 문을 닫거나 학원으로 바뀐 상태였었죠. 그만큼 앙헬레스 클락에 오는 한국인 여행객의 수요가 적었다는 거죠. 그리고 4, 5년 전부터 엄청나게 늘어난 수요로 덩달아 한국인 호텔과 풀빌라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었죠. 세월호 사건이나 사스, 메르스 사건을 겪어보지 못한 사업자들은 클락 앙헬레스의 호텔 사업이 언제나 장밋빛으로 보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너무나 예민한 여행객들의 반응은 앙헬레스의 살인사건 하나만 뉴스가 나도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죠. 찬물, 더운 물, 찬물, 더운 물. 앙헬레스에서 호텔 사업은 외줄타기와 같은 거더라고요. 그나마 저처럼 오랫동안 단골 고객과의 원활한 관계를 유지한 사업자들은 버텨내지만, 그렇지 않은 초보 사업자들은 힘든 시기를 못 참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했죠.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면 조금만 참으세요. 곧 더운 물이 나와요 하고 전하고 싶지만, 제가 시건방지게 나서서 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듣는 사람도 없을 거고. 저는 필리핀에서 풀빌라나 호텔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에게 도시락을 싸들고 말립니다. 그럼 넌 뭐냐? 하겠지만 저랑은 사정이 완전 틀리잖아요. 이미 기득권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인데 까먹지 않고 밥은 먹고 살 수 있죠. 팬데믹이 시작되고 꽤 많은 중국인 사업자가 리조트를 찾아옵니다. 호텔 전체를 리스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리스 가격이 터무니없이 낮은 겁니다. 이미 중국인 이민자들과 근로자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서 한국인 운영 호텔은 방 한 개당 얼마다라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메르스처럼 2, 3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이 사태는 장기화되고 하나 둘 호텔 사업자들이 중국인에게 생각하기도 싫은 낮은 가격에 렌트가 나갑니다. 정말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떼놈들이 그저 먹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저는 안으로는 중국인에게 지기 싫은 자존심과 비즈니스적으로는 부동산은 기다리면 이긴다는 철칙으로 굳건히 견뎠죠. 찾아오는 중국인들에게 손익계산 장부를 보여주며 내가 버는 수익만큼 렌트비가 안 들어오면 나는 절대 못 준다고 버텼죠. 바로 건너편에서 호텔을 하시는 사장님이 연 1억에 괜찮은 가격에 렌트를 했다고 중국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 사장님이 저희보다 10룸이 더 많은데 그분과 같은 가격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보고 행운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거기서 곱하기 2가 아니면 절대 리스를 못 해준다고요. 그분이 보기엔 제가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아님 말고 난 열심히 이 사태가 끝나는 걸 대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해 놓으랍니다. 중국인 사업자들은 계속 필리핀 전역에서 앙헬레스로 모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젠 더 이상 렌트를 할 집도 없고 호텔도 없다는군요. 얼마 전에 파티에서 만난 시장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현재 클락 앙헬레스, 뽀락 등 빰팡가주에 1만 명 정도의 중국인 근로자가 있는데, 내년까지 1만 명이 뽀락 앙헬레스 클락 지역에 운집을 할 것이며 큰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것도 우리 리조트 바로 건너편에. 그리고 지금 영상처럼 차이나타운 근간이 될 상가 위락단지 시설이 들어설 토지가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저는 곱하기 2 아니면 절대 못 줍니다. 부동산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무조건 배짱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두고 볼까요, 여러분? 4주차 리노베이션이 되니 직원들 손놀림이나 스킬이 상당히 발전했네요. 여직원이던 남자 직원이던 기존에 이틀 걸리던 일이 이젠 하루면 다 마칩니다. 게으름 피우던 직원들은 당장에 해고해 버렸고요. 거기에 건축공사 능력 있는 뉴페이스가 들어왔는데 모두에게 엄청 도움이 되네요.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출혈을 감수하고 일을 만들어 계속 일을 하게 해주는데 그걸 고맙게 생각지 않고 눈치 보며 숨어 게으름 피우는 놈들은 단칸에 보내버렸어요. 다들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10년을 일하건 1년을 일하건 조직의 희생을 할 줄 모르면 가차없이 보냅니다. 필리핀 스타일이고요. 공무에선 절대 사심을 보이면 안 되는 게 필리핀이죠. 냉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난 더 많은 직원들을 챙겨줘야 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입히는 직원을 퇴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오히려 직원들이 고마워합니다. CCTV가 있으니 끽소리 못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외국에서 사업을 할 때는 독해야 합니다. 필리핀에선 용서를 하면 안 된다는 걸 터득했거든요. 반드시 작은 잘못에도 대가를 따르게 해야 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업 포인트입니다. 우리 한국인 사업자들이 늘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그놈의 정 때문에 용서를 베푸는 거죠. 결국 그 용서가 조직을 피폐하게 만들고 오너는 리더십을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싶네요. 벌써 4주차가 다 끝나가네요. 이번 주까지 모든 외벽 페인트 공사가 마치길 기도하면서 5주차가 되는 다음 주부터는 벽돌로 화단을 꾸미고 잔디와 꽃나무를 심을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더 맑고 예쁜 목소리로 찾아올게요. 키타날랑 따요 보카스.